왜 그랬을까요? 김관진 장관은? 우리나라 이 치누크 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잘못된 거긴 합니다만 김관진 전 장관이 미국이 워낙 압력을 넣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뭐가 있다면 말 못할 뭔가의 사정이 있다면 예. 저는 그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이런 문제들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연루되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죠. 김관진 전 장관, 국방장관 거쳐서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역임하면서 무려 7년 동안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분인데 이분을 둘러싼 의혹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관진 장관 얘기 조금 미뤄두고요. 네. 김정은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하겠다라고 하고 곧바로 북한의 외무상이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에서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언뜻 듣기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수소탄을 태평양에서 터뜨려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터뜨리죠? 되게 핵실험은 지하에서 하는데. 네. 예. 옛날에는 공중에서도 했어요. 아주 옛날에. 네. 예.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북한은 제가 국방에 가서 이렇게 말싸움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말로는 정말 안 지는 데요. 그리고 말로만 좀 그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안 그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말을 했는데 안 지킨 것 중에 하나가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그랬죠. 한 거는 그대로는 약속을 못 지켰어요. 예, 예. 네. 뭐 그런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의 그냥 엄포다. 완전 100% 엄포가 아닌 걸로 아마 뭘 하고 우길 수 있겠죠. 글쎄, 아무튼 좀,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건 미국을 겨냥했다기보다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네.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을 터뜨린다? 그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 아무튼 제일 센 얘기를 그냥 꺼냈다?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트럼프 한 얘기에 대해서 개짖는 소리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100% 허풍은 아니었거든요.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뭔가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뭐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더 좀 경계를 높여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군사이버 사령부 수사를 한 번 다 했잖아요. 됐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는 보고되지 않았다. 라고 발표했죠. 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여러 가지 문건이 다 나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다 확보하신 겁니까? 그게 진실이라는 게 어딘가는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수사가 축소 은폐 수사거든요. 지금 정황으로 보면. 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많은 문서가 파기되거나 훼손되거나 뭐 어디 멸절됐을 거라고들 많이 짐작을 하고 예. 실제로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예. 뒤져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들은 남아있는 거고요. 예. 출처는 제가 딱 부러지기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문건을 입수했을 때는 2급 비밀이었거든요. 2급 비밀은 일반인이 공개를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상임위장에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제가 발언을 한 거고요. 네. 그 이후에 군에서도 이 문건은 공개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문건에 들어있는 몇 가지 항목만 작전에 관련된 것만 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은 언론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 국방부 장관이 가고 그러면서 뭐 지금 뭐 국정원이나 검찰이라는 데서 무슨 자체 개혁한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듯이 군도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불거져 나온 거죠. 그렇죠.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거는 만들어져 있고요. 이 건은 재수사하는 팀들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별도로 재수사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방부 내에서 경찰 기능을 하는 데를 우리가 헌병이라고 그러고요. 네. 또 조금 더 단위가 높은 거는 조사본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 수사를 했거든요. 음흠. 여기서부터 뭔가 축소 은폐가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네. 그거부터 지금 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 그 문건에 의하면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관하고. 장관이 이제 문건에 본인 이름 김관진이나 이름 석자를 손수 사인한 게 있는 문건인 거고요. 보고받았다. 예. 그래서 결제한 거. 예. 그동안은 자기가 관여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보고받은 바도 없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그 문건에 보면 총선 대선을 겨냥해서 심리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책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옹호는 금한다. 네, 그러니까 비판은 가능하다. 사실 댓글은 비판하는 거 예. 주가 되는 거니까. 예. 주로 야당 비판하겠죠. 예. 그래놓고 다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그 530이라는 단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단장이 지침에 따른다 이랬기 때문에 네. 그냥 그 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위임해 준 거거든요. 네. 장관이 위임해 준 거잖아요. 네, 네. 총선 대선 이런 데 대비해서 이런 활동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고 네. 그걸 장관이 사인했으니까 장관이 그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좀 유의미한 대목은 이 사이버 댓글 작전을 할 때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말이 예.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론으로 보면 거의 범정부 차원에서 뭔가가 진행이 그러네요. 됐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더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국정원하고 같이 한 흔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국정원 돈이 일로 많이 와서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어. 돈이 많이 왔습니다. 예. 국정원 돈을 가지고 군사이버사령부에서 민간 요원들도 활용을 하고. 여기는 민간 요원은 안 나오고요. 민간 요원 군무원. 없습니까? 군무원들. 그렇죠. 군인하고 군무원들이죠. 예. 네. 대개 사이버 사령부가 이게 국정원 예산을 좀 씁니다. 그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예. 대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라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장이 뭐 경력금을 준다든지 이런 걸 보면 전체 컨트롤 타워는 뭐 국정원이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군의 한 파트는 이제 국방부가 주관이 됐고 실행 파트가 사이버 사령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약간의 좀 가설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올라가면 청와대가 보고받고 회의를 열었다는 흔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청와대가 전체를 핸들한 거죠. 이걸 관장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큰 게 됩니다. 네, 네. 정말 이건 우리가 지금 21세기 민주국가에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글쎄 말이죠.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실제로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 그 심리전단 현장 방문도 하고 막 그랬다는 것도 나왔죠. 지금 2010년에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졌는데 장관이 간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 한번 직접 방문한 거고요. 또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댓글 작업하는 사이버 작전하는 530단의 군무원들 예. 직접 이 사람이 채용해가지고 직접 교육을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것도 처음 한 번 딱 있었던 일입니다. 장관이? 네, 직접 정신교육을 시키고 일일이 다 악수하고 사진 예. 찍고 예.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는 건데 과거의 장관들도 뭐 사실은 사이버 사령부 만들어지고 인사가 격려차 방문했다면 별거 아닌데 네. 유독 이 사람만 교육도 직접 시키고 격려 방문도 했다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가 좀 엮어지는 거죠. 네. 그 북한의 사이버 그 부대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돼요. 하기는.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군의 그 사이버 사령부에 북한과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인원과 이 국내에서 이렇게 이상한 일 하는 인원과 어느 쪽이 많아요? 그 인원과 예산도 사실은 보안사입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인원으로 이 작전을 한다는 것 자체를 공표할 수는 없는 네. 건데요. 사이버 사령부라는 건 사실은 대북한 뭔가 작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 조직을 특정 인과 특정 세력이 다른 용도로 활용한 거거든요. 국내 정치용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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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어디가 더 많냐? 총 규모 이런 거는 보안상이라 하더라도 네. 어디가 더 많냐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단에 그렇게 기능이 다르게 하는 경우도 단이 있거든요. 530단이 있고 510단이 있고 이렇게 보면 530단이 되게 국내에 관여했던 데니까 규모로 보면 국내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야,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네요. 네.
아니 혹시라도 좀 이렇게 정치적 유혹 때문에 아주 극히 일부 인력 정도를 이렇게 뭐 잠깐 일시적으로 유용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니 북한하고 사이버전 하는 인원보다 더 많이 국내 쪽에 이건 좀 진짜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대북을 주로 하는 510당과 530당 국내로부터 530당을 두 개만 이제 단순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530단이라는 것도 24시간 국내만 한 건 아닙니다. 아하. 대북 관련 다 했고 이것도 했다는 거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관진 장관 다시 계속 이제 재수사의 대상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 그건 불가피할 겁니다.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네. 그런 흔적들이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장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 안 지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밑에 직원들만 죽어나는 거죠, 사실. 그러게 말이죠. 이 사람들은 군에서 명령받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명령 내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자, 요건 이제 그 문제고 네. 또 하나가 45년이나 된 노후 헬기, 치누크 헬기 14대 우리 군에서 샀는데 네.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용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업그레이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낡아가지고 네.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기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사오는 과정. 그다음에 또 이철 의원이 또 하나 이게 발견했던데 뭐 오래전에 이미 폐기해서 어디 사막에 있던 비행기를 사오려고 했다면서요? 네. 근데 그건 결국 안 사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초계기라는 겁니다. 여기도 김관진 장관이 다 주도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장관 시절이죠.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설명해 예, 주세요. 노 헬기는 우리가 이제 치누크 헬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쓰던 헬기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게 평균 얼마 되는 거냐면 45년 된 기종입니다. 네. 이거를 미국은 D형에서 F형으로 이제 바꾸기로 하고 이 D형을 팔겠다고 한 거죠. 우리나라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가 이걸 우린 도태시킬 거니까 예. 이거 사가라. 예. 필요하면 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우리 장관이 신속하게 거기에 반응을 해서 야 이거 사는 거 검토해라. 네. 라고 지시를 해서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예. 되게 이제 45년 된 비행기도 멀쩡하고 그 앞으로 뭐 20년 30년 더 쓸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예. 주장도 있는데 이게 잔여 수명이라고 하죠. 45년 이후에 얼마나 더 쓸 거냐. 잔여 수명에 대해서는 이 제작사가 보잉사인데 보증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말 못한다는 말 거고 못한다. 누구도 이걸 얼마나 더 쓸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장담 못한다고 하니 네. 저 같으면 그렇게 장담 못하면 못 사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당장 뭐 이게 못 쓰는 비행기는 아닌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방연구원이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데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한 25년 평균 더 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놨어요. 25년을 네. 더? 그럼 근거가 뭐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정비 잘하면 그럴 수도 있답니다. 이런 근거를 대고 밀어붙인 거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1,500억 정도 예산이 낭비된 건데 1,500억? 네. 비행기 값만 하면 한 800억 정도 되고 비행기가 들어오면 뭐 사람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니까 다 합치면 1,500 정도가 사실은 이제 낭비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와가지고 지금 몇 년 썼어요? 이게 2014년부터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제 2017년에 한 3년 썼는데 그나마 이제 들어와서 제대로 원래 원하던 기능대로 수행을 했으면 되는데 비행기는 항법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생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작전을 하려면 이 두 개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군이 자기들 저 군사 기밀이나 소프트웨어 아주 정밀한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으니 이거는 못 주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이 나중에 한국의 기밀사항 다 빼고 한국 지형에 맞게끔 고쳐가지고 주겠다라고 한 게 아직도 안 들었습니다. 그럼 못 써요? 쓰긴 쓰는데 작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기능으로만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반도를 벗어나서 바다로 못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항법 장치와 생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 돼 있으니까 못 뛰는 거죠. 근데 엔진은 좋으니까 엔진은 이게 또 업그레이드한 엔진이라 뭐 이거 기능 성능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 같아요. 비행기라는 게 엔진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걸 사올 때 워낙 오래된 거고 해서 이제 명분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개량하겠다 이런 계획을 첨부했다면서요. 근데 개량이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개량을 해보려고 이제 검토를 또 했어요. 왜냐하면 성능 개량을 하려면 이제 또 타당성 검토를 했거든요.
그걸 했는데 이건 전 실익이 없다. 네. 돈도 많이 들고 네. 고쳐보니 얼마나 더 쓸지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이건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금년 7월인가요? 8월에 합참에서 최종 빼자라고 이제 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장관이 직접 빨리 긍정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문건이 있습니다. 조찬 회의하면서 장관 지시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군에 합참에 방사청에 각각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사 올려다가 그나마 다행히 못 사게 된 초계기 그건 뭐예요? 초계기는 그것도 참 심각한 얘기인데 이거는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산이 한 8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8천억. 네. 이게 뭐냐면 해상 초계기라고 왜 잠수함들이 활동하는 걸 이렇게 탐지하는 예. 기능을 하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는 어디에 있었냐면 미국 아리조나 사막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데 퇴역시켜가지고 퇴역돼서 네. 거기 있는 비행기를 이제 사오려고 한 거죠. 그것도 왜 그렇게 되냐면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사실은 이 초계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예. 2012년에 와서 그때는 특별한 뭐 사건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갑자기 이 대잠 작전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따져보는 TF를 만들으라고 장관이 지시를 하고 그 TF에서 또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는데 그 어떤 초기가 필요한지를 사양을 정해주잖아요. 네. 그럼 이 비행기를 살 수밖에 없게끔 사양을 정해놓은 거예요.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그걸. 그 비행기를 그걸 이제 S3급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예. 그걸 그냥 이렇게 밀고 가다가 어디서 이건 수도비 됐냐면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한이 SLBM을 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LBM 쏜 비행기를 보고 나서 이 초계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잠수함 보고서. 예, 그 SLBM 쏘는 걸 보고 나서 예.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접은 거예요. 그 이게 뭐 군의 당사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또 명분을 제시하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근데 이것도 김관진 장관이 초계기 사업 검토하라라는 지시로부터 시작됐다. 그런 문건은 지금 안 남아 있는데 TF를 느닷없이 만들고 네. 그 TF가 짜여진 각본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저는 거의 쌍둥이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관진 장관은? 우리나라 이 치누크 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잘못된 거긴 합니다만 김관진 전 장관이 미국이 워낙 압력을 넣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뭐가 있다면 말 못할 뭔가의 사정이 있다면 예. 저는 그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봅니다. 그 요 치누크 헬기 건 이런 것도 지금 수사를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안 들어갔고요.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아마 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터뜨리죠? 되게 핵실험은 지하에서 하는데. 네. 예. 옛날에는 공중에서도 했어요. 아주 옛날에. 예. 예.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북한은 제가 국방에 가서 이렇게 말싸움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말로는 정말 안 지는 데요. 그리고 말로만 좀 그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안 그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안 지킨 것 중에 하나가 괌을 포위사기에 가겠다고 그랬죠. 한 거는 그대로는 약속을 못 지켰어요. 예. 네. 뭐 그런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의 그냥 엄포다. 완전 100% 엄포가 아닌 걸로 아마 뭘 하고 우길 수 있겠죠. 글쎄, 아무튼 좀,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건 미국을 겨냥했다기보다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네.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을 터뜨린다? 그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 아무튼 제일 센 얘기를 그냥 꺼냈다?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트럼프 한 얘기에 대해서 개 짖는 소리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100% 허풍은 아니었거든요.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뭔가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뭐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더 좀 경계를 높여서 해야 돼. 왜 그랬을까요? 김관진 장관은? 우리나라 이 치누크 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잘못된 거긴 합니다만 김관진 전 장관이 미국이 워낙 압력을 넣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뭔가 있다면 말 못할 뭔가의 사정이 있다면 예. 저는 그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이런 문제들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연루되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죠. 김관진 전 장관 국방장관 거쳐서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역임하면서 무려 7년 동안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분인데 이분을 둘러싼 의혹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관진 장관 얘기 조금 미뤄두고요. 네. 김정은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하겠다라고 하고 곧바로 북한의 외무상이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에서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언뜻 듣기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수소탄을 태평양에서 터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원이나 검찰 이런 데서 무슨 자체 개혁한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듯이 군도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불거져 나온 거죠. 그렇죠.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거는 만들어져 있고요. 이 건은 재수사하는 팀들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별도로 재수사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방부 내에서 경찰 기능을 하는 데를 우리가 헌병이라고 그러고요. 네. 또 조금 더 단위가 높은 거는 조사본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 수사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뭔가 축소 은폐가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네. 그거부터 지금 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 그 문건에 의하면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관하고. 장관이 이제 문건에 본인 이름 김관진이나 이름 석자를 손수 사인한 게 있는 문건인 거고요. 보고받았다. 예. 그래서 결제한 거. 예. 그동안은 자기가 관여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보고받은 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문건에 보면 총선 대선을 겨냥해서 심리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책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특정 정치이나 세력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옹호는 금한다. 네, 그러니까 비판은 가능하다. 사실 댓글은 비판하는 거 어떻게 주가 되는 거니까. 예, 주로 야당 비판하겠죠. 예, 그래놓고 다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그 530이라는 단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단장이 지침에 따른다 이랬기 때문에 네. 그냥 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위임해 준 거. 네. 장관이 위임해 준 거잖아요. 네, 네. 총선 대선 이런 데 대비해서 이런 활동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고 네. 그걸 장관이 사인했으니까 장관이 그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좀 유의미한 대목은 이 사이버 댓글 작전을 할 때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말이 예.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론으로 보면 거의 범정부 차원에서 뭔가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더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국정원하고 같이 한 흔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국정원 돈이 일로 많이 와서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돈이 많이 왔습니다. 예. 국정원 돈을 가지고 군사이버사령부에서 민간 요원들도 활용을 하고. 여기는 민간 요원은 안 나오고요. 민간 요원 군무원. 없습니까? 군무원들. 그렇죠. 군인하고 군무원들이죠. 예. 네. 되게 사이버 사령부가 이게 국정원 예산을 좀 씁니다. 그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예. 되게 이제 이런 활동을 하라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장이 뭐 경력금을 준다든지 이런 걸 보면 전체 컨트롤 타워는 뭐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군사이버사령부 수사를 한 번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는 보고되지 않았다. 라고 발표했죠. 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여러 가지 문건이 다 나왔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다 확보하신 겁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게 어딘가는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수사가 축소 은폐 수사거든요. 지금 정황으로 보면. 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많은 문서가 파기되거나 훼손되거나 뭐 어디 멸절됐을 거라고들 많이 짐작을 하고 예. 실제로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예. 뒤져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들은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출처는 제가 딱 부러지게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문건을 입수했을 때는 2급 비밀이었거든요. 그 2급 비밀은 일반인이 공개를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상임위장에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제가 발언을 한 거고요. 네. 그 이후에 군에서도 이 문건은 공개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문건에 들어있는 몇 가지 항목만 작전에 관련된 것만 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은 언론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 국방부 장관이 가고 그러면서 뭐 지금 뭐 국정